안녕하세요. 머니유찬스입니다. 이번 3일 연휴 어디서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부산에서 보고 계신 분도 계실까요? 요즘 부산이 해외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 상상 이상입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깜짝 놀랐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에 푹 빠져서 한국의 다른 도시보다 더 먼저 찾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2025년 들어서 불과 넉 달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부산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부산이 세계인의 핫플레이스가 됐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진짜 이유를 현장의 목소리와 해외 반응까지 모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부산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산이 요즘 해외에서 얼마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이 좀 늘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2025년 들어서 불과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건 부산관광공사와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인데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꽤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350만 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고 부산이라는 도시의 인지도와 매력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하필 부산일까요?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우선 2025년 4월 기준 100만 명 돌파라는 기록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 수치로 겨울부터 봄까지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부산이 다양한 매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해수욕장에만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해맞이를 즐겼습니다. 특히 해운대는 3만 명 이상, 광안리도 2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3월과 4월에는 벚꽃 시즌과 봄철 야경 명소들이 SNS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면서 부산 가야겠다는 해외 관광객들의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번 외국인 관광객 통계에서 흥미로운 점은 대만이 부산 방문객 국가 순위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직항 노선 증가인데요. 2010년만 해도 대만, 부산 직항 노선은 몇 개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만 타이베이, 가오슝, 타이중 등 주요 도시에서 부산으로 바로 오는 항공편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건 코로나로 끊겼던 직항편이 다시 열린 데 그치지 않고 양국 관광청의 공동 마케팅과 저비용항공사의 적극적인 노선 확대가 함께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항공편이 많아지면 시간 비용 장벽이 낮아집니다. 대만에서 비행기로 2시간 남짓이면 부산 도착이 가능하니 주말 여행지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겁니다. 게다가 부산은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대만인들이 선호하는 해산물, 야경, 시장 문화가 잘 발달돼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혹시 부산이 해외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단순히 가깝고 싸다가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그 다음 이야기가 더 흥미롭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리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광지가 아기자기하고 이동하기 편리하다입니다. 부산은 서울처럼 광범위하게 퍼진 대도시가 아니라 주요 관광지가 비교적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에서 광안리까지 차로 15분, 광안리에서 남포동까지 20에서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차를 타지 않고도 지하철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서울처럼 복잡한 환승 구조가 아니어서 초행길 여행객도 헤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산과 바다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드문 대도시라는 점입니다. 아침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해돋이를 보고 점심에는 자갈치 시장에서 해산물을 즐기고 오후에는 황령산 전망대에서 도시와 바다가 함께 보이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흰여울 문화마을과 감천 문화마을은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사진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은 바다 바로 옆 절벽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하얀 파스텔톤 건물들이 영화 세트장처럼 느껴집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눈앞에 펼쳐지는 푸른 바다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건 다른 도시에서 쉽게 누릴 수 없는 경험입니다. 반면 감천문화마을은 형형색색의 집들이 산비탈을 따라 층층이 이어져 있고 골목마다 설치된 예술 작품과 카페가 여행객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판 산토리니나 동양의 마추픽추 같은 별명을 붙이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건 외국인들이 이렇게 부산을 높게 평가하는 것과 달리 부산 현지인들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부산 사람들은 부산에 뭐 볼 거 있냐며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노인과 바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만큼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젊은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는 걸 반영하는 말입니다.
부산은 청년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도권으로 인프라가 집중되는 문제 때문에 젊은 세대가 떠나고 있습니다. 이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대도시 중 부산이 특히 심각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들에겐 이 조용하고 여유로운 부산이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왜일까요? 뉴욕, 런던, 도쿄 같은 글로벌 대도시는 늘 복잡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반면 부산은 대도시지만 관광객이 느끼기엔 한결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서울처럼 복잡한 지하철 노선이 아니라 단순하고 이용하기 쉬운 교통망에 관광지가 너무 붐비지 않고 바다 덕분에 시원하고 탁 트인 느낌이 강점입니다. 또한 부산의 전통시장, 골목길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이국적입니다.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 같은 곳은 음식, 사람 소리, 냄새까지 모두 현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맛보는 부산의 대표 먹거리는 관광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대표적인 게 돼지국밥입니다. 뜨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돼지고기를 한 그릇 가득 담아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고 김치와 함께 먹는 이 음식은 부산 사람들에게는 일상식이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신기한 로컬 푸드입니다. 또한 밀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름에 특히 인기 있는 이 시원한 면은 새콤달콤한 육수와 어우러져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냉면과 비슷한 맛으로 느껴집니다. 이 두 음식은 부산을 떠나기 전 꼭 맛봐야 할 여행의 완성 같은 존재입니다. 부산이 단순 관광도시를 넘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도 큰데요. 지리적으로 일본, 중국, 대만과 가깝고 세계 6위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문화행사, 백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전시회 등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현실이 되려면 산업 다변화와 인재 확보가 필수입니다. 현재 부산은 해양물류의 강점이 있지만 금융,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산이 관광도시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글로벌 거점 도시로 도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산은 분명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해외에서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기를 지속시키려면 다양한 산업 기반과 청년층 유입이 뒤따라야 합니다. 만약 부산이 청년 친화형 도시로 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힌다면 싱가포르처럼 아시아의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 바르셀로나처럼 해양 관광과 문화를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관광 호황에만 의존하면 일시적인 인기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미 부산을 다녀오신 분들은 여러분만의 부산 매력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소개한 장소 중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정보와 투자소득 전략을 중심으로 보다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